10억 미만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주주권을 행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30억, 50억, 100억 가진 사람들이 길게 투자를 해주면서 그 기업이 감시를 통해서 건강하게 갈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해줘야만이 기업이 가는 거거든요. 투자자의 욕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업을 잘 경영을 해서 공정하게 분배하고 제대로 가치를 이렇게 평가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으로 여러분 또 뵙습니다. 이제 글쎄요, 이제 9월이 됐습니다. 9월은 사실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그 시기인데 계절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들판이 아주 누렇게 수확의 계절임을 알릴 텐데 주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늘 외치는 분이 있죠.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또 좋은 수확을 거둔 다음에 다시 비료나 이 자양분을 다시 뿌려서 이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수확이 또 건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농부처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 분이죠. 스마트인컴의 박용옥 대표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농사 짓다 오신 모양이세요. 얼굴이 농부처럼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요즘 뭐 운동도 많이 하고 예. 또 뭐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예. 얼굴이 좀 이렇게 운동선수 좀 타셨어요. 좀탄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워낙에 뭐 멜라닌이 많아서 많이 타는 체질이긴 한데 자, 주식 농부 이런 닉네임에 맞도록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데 어떠셨어요? 뭐 올해 성과가 어떠십니까? 5, 6, 7월 달까지는 좋았다가 예. 지금 이제 8월 달에 뭐 주가가 이제 큰 폭 빠지면서 예.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대했던 게 이게 예. 무산되는 거 아니냐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예. 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장은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점점 상승이 될 거라고 다시 올라갈 생각합니다. 거다. 예.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오랜 시간 해오셨는데 예.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예. 요즘 워낙에 투자들 많이 새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서 주식 투자를 뭘로 보시는지요?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그 부동산 시장보다는 이제 주식 시장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투자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안에 뭐 그 이렇게 늘상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주식 투자는 정말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터전이고 근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금의 원천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투자 자체를 뭐 제로섬 게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 정책 내가 이반자들도 뺏어 먹는 거 이렇게 예. 생각들 많이 하죠. 내가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잃으면 예. 큰 손 세력 아니면은 뭐 작정꾼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업인들에게 갈취를 당했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이렇게 그 정책 방향이나 이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밑바닥에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그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인 기업 기반에 투자를 해주는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의 어떤 변화. 이거부터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환경이 워낙 또 척박한 것도 있고 예. 또 하다 보면 이 마음 컨트롤이 누가 뭐 이렇게 대박 냈대더라 그러면 예. 거기 가서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또 기웃거리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주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고쳐야 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필요한 게 제도가 완비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제도가 투자하기 좋은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투자하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투자가 배관시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제도의 개선과 함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최근에 상법 개정, 세법, 뭐 자본시장법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국민적인 관심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그죠? 그렇죠. 제가 이걸 이제 이런 얘기를 그 2010년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셨죠. 예.
농부가 농사짓듯 투자해도 성공할 수 있는 투자 환경 문화가 만들어져야만이 우리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우리 국가도 발전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예. 이제 정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예. 뭐 진짜 우리 인생이 길어지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는 예.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에 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납입 자본에 대해서 유한 책임을 지는 이익 집단이 그동안에는 정말 이 지배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과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 어떤 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종합 경제력으로 따지면은 뭐 한 6트리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네. 그런 국가이면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자본시장만큼은 후진적이죠.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해보면서 우리의 그 자산 증식 수단을 이렇게 부동산 중심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그 자산을 축적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 자산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저 72, 3%가 뭐 부동산 자산이고 7, 8%가 금융자산인데 27, 8%의 그 금융자산 중에서도 뭐 그 은행 예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세 자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자금 빼놓고 실제로 주식 투자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뭐 이게 5%가 되질 않습니다. 많이 투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런 구조로 오래 가서는 정말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상법 최근에 개정도 하고. 예, 상법 개정도 하고 상법 개정만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현할 수가 없어서 자본시장법과 세법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세법 얘기를 생각합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세법이라는 게 크게 두 가닥이잖아요. 하나는 세율, 예, 어떤 그 이익이 생겼을 때 예, 어떻게 세율을 매기냐. 근데 이제 그게 화제가 되는 게 이제 종합과세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종합과세 2천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대주주 이걸 기준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데 예. 지금 가장 화두가 된 거는 지금은 약간 동력을 잃은 건 한참 반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부에서도 뭐 아무 얘기도 없고 국회에서도 뭐 한다고 그러더니 얘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50억 10억 이슈가 있죠. 예. 2016년도에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15.4%에서 9.9%로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는 20%까지 낮췄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배당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기업에 그 잔뜩 그 자금이 쌓여 있는데 이런 자금을 이제 가계로 이렇게 환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일시적인 조치였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17%에서 24%까지 올라갔는데 2018년도부터 이제 그 대주주 요건도 이제 이 15억으로 이렇게 완화되고 지금 10억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또 15억으로 내리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삶의 터전인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것은 자본시장을 이렇게 사람들은 그 이 활성화시키고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이 야, 이 뭐 자본시장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회사들과 다 연관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 그런 우리의 의미에서 직장이고. 자본시장의 어떤 활성화가 기업의 어떤 투자 환경 문화를 이렇게 개선시키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저는 뭐 이렇게 이 자본시장은 돈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좀 뭔가 여유가 있고 나하고는 이제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정말 이소영 의원이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대주주한테도 15.4%로 그 분리과세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야, 이게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또 기업을 또 이끌어 나가는 이런 그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 지배주주나 아니면 대주주 아니면 경영진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페이버를 줘야만이 이 기업에 있는 자금이 순환이 돼서 가계로 돌아와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활력이 있고 이러면서 경제 규모가 커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경제 규모를 키워서 파이를 키워서 얻는 세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 대주주 같은 경우는 15.4%로 고정을 하고 일부 소액주주들은 더 이렇게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이소영 의원보다도 훨씬 더 낮춰주는 거네요. 15.4%면.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제가 뭐 정부안이 35%인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제가 보고는 누드기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세법이나 35%가 아니라 15%가 아니라 25%만 해줘도 뭐 충분하지 않나. 예, 지금 이제 그 대주주들, 기업주들 네.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면은 적어도 그 이제 양도 할 때 25% 세금을 내기 때문에 25% 정도만 낮춰줘도 예, 예. 이성용 의원 안으로만 해도 그 정도잖아요, 우리는 그죠?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겠다. 그냥 배당 잘 안 하는 데는 하지 말고 배당 성향 높여가지고 주도하는 높은 기업들만 인센티브 주자. 그거보다는 네. 그것도 저는 이제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게 기업이 계속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러면 투자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에게 배당을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배당 안 할 거니까 배당 소득세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당 재원이 있는데도 배당 안 하는 데들이 문제죠. 그런 데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과거에 예. 적정 유보 초과세를 도입해야 된다. 예. 그래서라도 이제 그 기업에 이렇게 눌러 있는 돈들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예. 그런 그 칼럼을 제가 15, 16년도에 제가 그 기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그걸 하려고 했었잖아요. 예, 했었습니다. 기업세제 환류세제인가 예, 뭐 그게 있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아주 심플하게 예. 우리 삶의 터전에 기업이 투자를 해주는 행위니까 지금 뭐 현 정부나 아니면은 또 지금 국민의힘이나 과거의 그 대선 전략들 보고 이러면은 정책 공약 1호가 다 그겁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유도해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게 그건데 다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소득 분리가. 근데 박 대표님은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기존의 15.4%니까 예. 대주주들은 그렇게 해주고 예. 일반인들은 그보다 더 낮춰줘라. 낮춰주자. 그렇게 해야 되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 상속 증여세 문제. 예. 이거 참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만은 이것도 현실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사실 이제 국내 외에는 해외 쪽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으로 엄청 간대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그 유관 변호사들이 엄청 바쁘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게 잘못하면요. 예. 그전에는 미국으로 돈을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그렇게 막 보도가 되면 막 망신 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뭐 3,500억 달러 투자해야 되잖아요. 예. 그 기업들이 그냥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네. 그렇게 심플하게 대주주한테는 15.4%로 적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부 소액 투자자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더 이렇게 낮춰져서 길어진 노후에 정말 이 기업과 함께하면서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정부의 어떤 복지 예산도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더더욱 이 상속 증여세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그 논의를 거쳐가지고 네. 저는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만이 지금 뭐 이 상속 증여세가 너무 높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요인 때문에 지배주주가 됐든 대주주가 됐든 경기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뭐 아마 이제 소장님께서도 뭐 시가총액이 기업의 경쟁력이다라는 얘기를 뭐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죠. 계실 거라고 네. 봅니다. 사실 뭐 테슬라의 그 시가총액과 그 현대차의 그 시가총액 비교할 때 테슬라는 자기가 마음 먹고자 하는 일들은 모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다 그 시가총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들을 뜻이 있어도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는 이제 세금과 관련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속 증여세도 뭐 OECD 평균 하면은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는 뭐 부존 자원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면 인적 자원 내지는 뭐 이렇게 기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원 없이 우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대주 조건 한도도 그러니까요.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상속 증여세도 20%로
낮춰서 예. 조기에 이렇게 증여가 돼서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만이 우리 삶이 좀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 정부에서 큰일이에요. 저는 정말 이 배당소득 분리가세도 네. 과감하게 그 뭐 15.4%로 좀 낮추고 대주주권 한도도 그럼 살림살이를 뭐 어떻게 50억이 해요? 아니라 100억으로 늘리고 살림살이. 예. 아니 그- 나라 살림살이는. 그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나마 담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상속세 문제 때문에 기업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절세가 아니라 탈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법과 제도 문화가 그런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네. 저는 우리나라 그 상장사 시가평가 제도만 고치게 되면은 수십조가 아니라 저는 수백조 원의 그 자산 재평가했을 때 그렇죠. 그걸 저 장부가로 하지 말고 시가로 해줘라.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이렇게 네. 평가를 해서 세금을 걷게 되고 이러면은 저는 세수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이거 보거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거를 공정 가치로 안 해줍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안고 있죠.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그 시가평가 제도는 예. 뭐 합병이나 예. 아니면 분할, 상장 폐지 시 시가로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가 지금 매일매일 프라이스 되고 있는 그 시가. 예. 예. 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시장에서 공인된 인정된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대주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다 50% 이상 세금을 징수받으니까 대주주 입장에서 그 배당보다는 뭐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자회사 잔뜩 만들어 가지고 받아가서 독식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속 증여세 문제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부담이 커지고 이러니까 계속 주가를 이렇게 늘려놓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금이 공정하게 걷지 못해서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본시장에 거의 한 38년 동안 있으면서 야 이거 시가평가 제도만 개선을 하게 되면은 공정가치나 순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서 걷게 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의 이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살아나고 자본시장도 크게 활성화되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 증여할 때 시가로 하지 말고 공정가치나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 예. 그러면 순자산 가치로 하면은 상속 증여세가 줄어드나요? 굉장히 높아지죠. 높아지잖아요. 예, 높아지는데 이제 상속 증여세를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나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이제 PBR 0.23배짜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비근한 예로 이제 태광산업에 한번 얘기를 하면 개별 기업을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은 이거 다 알려진 거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자산주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지금 100만 원이에요. 만약 이런 기업을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그 시가로 평가해 가지고 가치를 매긴다고 하면은 사실 1,000만 원도 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 50년 전 아니면 5, 60년 전에 있는 자산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견, 중소, 우량한 기업들 보고 이러면은 다 자산 깔고 앉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ROE가 됐든 ROI가 됐든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낮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상장사의 어떤 그 시가평가 제도를 네. 순자산 가치나 공정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네. 정말 그 세수가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 이상을 이렇게 거두면서 네. 우리 시장도 PBR 활성화. 0.몇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상속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은 야, 뭐 1조짜리 자산 아니면 2조짜리 자산이 1조짜리 자산이 뭐 2, 3천억에 이렇게 상속 증여가 돼도 뭐 전혀 아니, 그러면 얘기를 않거든요. 아니, 이러기 그러면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어떤 대주주들 입장에서 그러면 세금 훨씬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훨씬 많이 내야죠. 예를 들면 태광산업이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네. 이제 PBR이 0.2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1조면 네. 사실 순자산 가치는 5배인 네. 5조여야 되잖아요. 네네. 0.2니까 네네. 1만 쳐줘도 그죠. 예. 그러면 1조가 아니라 5조짜리를 증여를 해야 되는데 예. 상속세율 좀 낮춰준다고 해서 세금이 뭐 몇 배나 늘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세금 엄청나게 늘네요. 늘죠. 네. 그 상속 세율을 네. 낮추더라도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예. 제대로 평가를 하고 이러면은 경제 자체가 이 활력 있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렇게 자본시장이나 기업 문화가 지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법에 대한 이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계라든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뭐 회원들은 굉장히 그 이 불만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기업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누가 혁신을 하면서 기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야 그동안에 우리 마음대로 좀 이렇게 기업 경영을 해오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야 그걸 이제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 우리 연구해봐야 되겠네요. 상속 증여 때 세액을 결정할 때 네. 가치를 상장사는 시가평가가 돼 있으니까 매일매일 프라이싱이 돼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냐에 의해서 상속증여세를 그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내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공정 가치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상속세가 굉장히 올라갈 텐데 네. 올라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면 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서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은 상장 폐지를 하던가. 네네. 그러면 시장에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네요. 상장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어질 뿐더러 시장에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PBR 0.2 있는 데들은 PBR 1로 근접을 하던가 네네. 아니면 나가시던가. 예.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 우리 그 투자자들은 기업의 어떤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는 기업인들은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본 조달해 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고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그렇죠. 그 상황이 이게 연출이 돼야만이 우리 경제가 좀 이렇게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자본의 어떤 선순환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기업에 많은 자금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인들 얘기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그 시가평가 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순자산 가지고 평가하고 이러면은 지금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세금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이제 정상화 시켜야만이 우리 자본시장도 살고 우리 기업도 살고 우리 그 경제도 좀 활력 있게 돌아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담세력이 있는 것은 기업이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상속증여세를 또 이렇게 대신 또 낮추고. 근데 기업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업의 상속증여세를 기업이 내는 건 아니고 수요자들이 내는 건데. 예. 대주주나 이제 지배주주들이 이제 뭐 상속증여나 이렇게 할 때 내겠지만은. 근데 이제 대표님은 그 대주주들의 상속증여세율을 낮춰줘야. 그래야 주가를 누르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세금 부담이 늘지 않아요? 대신 이제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상속증여세나 이제 배당수 분리과세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를 지금 이제 대주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과거에도 이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야 대주주도 배당을 통해서 성과를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면 유보금이 그만 줄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에 내재화돼 있는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배당을 많이 하는 동인을 만들면 그러니까 배당 세율을 낮춰주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 포지티브한 걸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PBR이 0.2, 0.3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주주한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 적용을 해서 어차피 지금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기득권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부를 줘야만이 돈이 돌지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다 빠져나가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나 이거예요. 제도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게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증여세도 20% 내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모 방송에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야 배당수 분리과세도 15.4%로 그냥 대주주 적용하고 상속증여세도 20% 낮춰서 이 자본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근데 열받는다 이거예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이제 면죄부를 주고 이제부터
싸게 해준다. 네. 배 아프다 이거예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금 깎고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면은 네. 야 뭐 이게 뭐 부자를 대변하는 얘기냐,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이건 우리의 그 현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는 정말 이렇게 관세를 이용해서 아니면 막 알력을 이렇게 해서 기업 유치하고 투자 유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계속 지금 국민을 이렇게 내쫓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폐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부를 줘도 대한민국에 투자할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불투명한 어떤 기업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도 이제 정말 이 선진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면은 야,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했다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세대계 변환이나 뭐 이런 대지 조건 한도 뭐 강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지금 이제 실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이 거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감세를 해주면 초부자들에 대해서 감세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낀 세금을 가지고 한국에 더 투자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 줄인 거 가지고 또 나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분수론 아니면 뭐 저 이렇게 군불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이러지만은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우리나라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그게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3,500억 불인가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미국에. 그 기업체들이 지금 미국에 엄청 가잖아요. 기업체다. 네네. 그 부자가 나가는 거 말고 기업체들이. 그러면 그만큼 고용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고용 줄죠. 예를 들면 울산에서 현대차 실어 날라야 되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미국에 파는 물건 미국에서 만들어서 파니까 울산에서 실어 나를 차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는데 기업의 어떤 3대 요소가 자본, 토지,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본은 얼마든지 토지, 노동 중에 정말 이게 자본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얼마든지 가려고 하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 터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가는 거를 사실은 막아야 되는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뭐 정부도 가서 사인해주고 그래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재벌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2세 승계나 3세 승계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재벌 그룹들은 이때다 하고 미국에 투자하고 거기서 상장시켜가지고 2세 3세 구조 다 만들고 그러면 여기서 뭐 눈치도 안 보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속으로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정말 우리나라 기업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정말 유인을 해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이렇게 경쟁력이 이렇게 뭐 지금은 다양하게 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시장에서 뭔가 인정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수 있겠느냐. 사실 제조업 기반은 뭐 원가, 지금 인건비 붕괴되고 있죠 제조업이. 그러면 붕괴된 지 오래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철강 그 외에 이 중국이나 뭐 동남아 포함해서 인도 이런 쪽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산업 구조나 이제 지식 기반의 어떤 정보화사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은 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 우리 이제 소장님하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저도 이제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만약 떠나간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됐던 현대차가 됐던 선박조선 뭐 포함해서 원자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외에서 생산하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도 뭐 남미나 남유럽처럼 안 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기업인들이 그런 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문화 운동을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트럼프는 힘이 있으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할 거 없이 다 미국으로 돌아서 공장 짓고 안 그러면 니네 못 팔게 한다라고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린 그런 힘은 없잖아요. 없죠. 참 이게 증권시장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나가야 되는 숙명은 숙명대로 하더라도 왜냐하면 미국이란 큰 시장이 있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를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인 현실이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게끔 하자 이거죠. 그런데 내부의 빈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철저한 생각을 해서 해외 기업들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빈 곳간 때문에 우리 지금 산하 정책도 뭐 출산 장려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고용은 안 되는데 출산만 많이 해가지고 야 그거 참 걱정스러운 면이 많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 경영을 하는 게 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가장들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또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이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현실이 팍팍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우리 사회가 이제 그 동안에 그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이게 너무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도 이 그 국내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 이 부동산 이게 뭐 아파트 포함해서 상가 막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비대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자본시장 쪽으로 이렇게 네. 이 생산적인 이쪽으로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이제 그럼 기득권들 획기적으로 해야 돼요. 획기적으로. 그렇죠.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다소간의 불균형하더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강하게 주지 않으면은 아직 100년 동안 이어진 부동산 중심의 이런 자산 배분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러니까요. 안 저도 이제 바뀝니다. 야 지금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본이 선순환되는 과정을 이 되게끔 네. 이 특단의 그 대책을 좀 내놓지 네. 않으면 정말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아니, 놓일 수 있다. 부동산은 진짜 조금만 빠지면은 계속 대책을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뭐 근데 증시는 조금만 오르면 규제책이 나오는 것 같아 느낌상. 뭐 이렇게 어차피 현 정부에서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그 길어진 노후 정말 이 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배당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래요, 투자 제가. 환경 문화를 이렇게 만들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저 선배님 뵈니까 답답해서 그래요. 선배님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정말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모르냐 이거죠. 형평성 이런 거 다 안다 이거죠. 근데 이 부동산 왕국에서 선순환 구조로 여기서 무언가 그러다 부동산 폭락하면 우리나라 자산 진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빨리 특단의 대책을 쓰고 신속하게 하고 진짜 이거 너무 특혜입니다 할 정도로 여기를 물꼬를 터줘야 그래도 지금 한국 사람이 여기서 빼서 일로 갈까 말까 하는데 기업들은 나가고 돈은 부동산에 계속 묶여 있다? 이거 심플하고 간단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투자업계에 있으면서 이렇게 세상 보는 눈이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그래도 어찌됐든 이 기업만이 성장을 하면서 기업에 많은 자산이 좀 축적돼 있고 이런 자산을 우리 가계 자산으로 이렇게 돌려서 가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 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 그동안에 노력해오고 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뭔가 페이블을 줘야만이 자금이 선순환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대주주한테도 정말 이렇게 그 낮게 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아니 그리고 나서 하나 물어볼게요. 대표님은 주식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종목단 10억은 다 넘으시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면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당하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돼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10억 한 종목밖에 없으니까 살짝 내가 뭐 12월에 팔았다가 다시 사지 뭐 그랬는데 대표님 그것도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10년 이상 갖고 계신 종목도 있는데 그걸 뭐 그 세금 피한다고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2007년도에 2000포인트 넘고 나서 거의 한 18년 동안 2000포인트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코로나 때 잠깐 이제
3천 넘었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의 어떤 기대로 인해서 다시 3천. 넘었다가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은 뭐 물론 이게 사고 팔고 해야만이 돈을 버는 행위지만 만약에 이 자본시장법이나 세법이 이렇게 보완이 안 되고 이러면은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은 그냥 사고 팔고 하는 투전판으로 이렇게 그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게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이 이제 저는 대주주 요건에 권리시죠.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적절히 뭐 3, 40억, 4, 50억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뭐 실제로 그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뭐 한 10개월만 한다 그러잖아요. 뭐 10개월 네. 뭐 10개월도 깁니다. 한국 코스닥은 10개월짜리다. 뭐 9월 달부터 팔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석 전에 다 판다고.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수가 많이 거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수 추정도 잘못된 어찌됐든 것 같아요. 자본시장의 어떤 그 파이를 키워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한 요즘 최근에 올라가지고 뭐 거의 한 3천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한 6천조 정도 간다고 하면은 네.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수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세수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 함께 키워서 나중에 더 누리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잘라 매고 이러면 죽어버립니다 지금. 아니 이러면 어때요? 지금 대표님 워낙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이 많으신 걸로 아니까 예. 오케이 좋다. 그러면 나처럼 샀다 팔았다 안 하고 그 기업의 미래와 함께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미국에서도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안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해준단 말이에요. 배당소득세까지 전부 다 면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장기 투자를 예. 해야지만 이게 건전하게 발전하니까 우린 그 법도 없잖아요. 현재. 없어요.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뭐 상속세에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은 네.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네. 양도 차익도 뭐 반값으로 준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네. 뭐 더 반값으로 아니면은 10년 이상 투자하면은 면제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기업에 투자해서 그러니까요. 가게와 기업이 함께 아주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흥분하셔서 마이크까지 치시죠. 예, 제가 그 최근에 좀 이렇게 뭐 보고 이러면 화가 나요. 네. 뭐 이 세금 걷는데 조세 정인이 조세 형평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세 법률주의에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뭐야 조세 뭐 저 형평이나 조세 네. 정의 뭐 네. 이런 형태에서 이제 조세 법률주의를 이렇게 취하고 있지만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회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래 가지고는 진짜 나는 우리 미래가 진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우리도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세계 경제 수출 대국 10이고 네. 자본이 축적된 나라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4만 불인데 옛날에 법 이런 부분은 그 만불 이하에 있는 그런 어떤 법과 잣대를 가지고 이게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그렇죠. 걱정을 하는 거죠. 종합과세도 이게 2천만 원인데 그게 네. 몇십 년 전 겁니까? 그게 예. 그때 당시 2천만 원은 이자 배당으로 2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도 큰 돈입니다만은 그때 견주어서 보면 사실 이 2천만 원의 허들도 바꿔야 돼요. 10억이 대주주다? 야, 이 50억이 대주주다? 100억이 대주주다? 아니,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아주 친한 후배예요. 근데 아들이 고등학교 때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 갔어요. 네. 그래갖고 이 친구가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아들한테 증여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계산이 5천만 원이더래요. 5천만 원을 증여를 해줬어요. 뭐 금수저고 뭐 재벌이고 그런 건 아니고 이 친구도 막 또박또박 돈을 모은 친구인데 야 이걸로 뭐 할래? 그래갖고 주식을 하자 그래갖고 2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스타디를 2달 동안 부자지간에 해가지고 아빠 이거 사시죠? 합의가 돼가 내가 똑똑할 거 아니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샀다는 거예요. 대박이었네. 10억 됐어요. 10억. 네. 5천만 원이 10억 됐다고요. 네. 그럼 얘를 대주주로 봐야 돼요? 이 대학생을 대주주로 봐서 얘 팔면 과세하는 게 대주주의 입장에서 과세하는 게 맞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 얘기에 부원해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이렇게 10억으로 이렇게 하자 예.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야 우리 국민들을 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억이 이렇게 자산도 크지 않을 뿐더러
그 이 사람들이 이게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냥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니들은 서민으로 살아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10억 미만에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주주권을 행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건강하고 희망이 있고 우리의 어떤 기업의 어떤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30억, 50억, 100억 가진 사람들이 길게 투자를 해주면서 그 기업이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건강하게 갈 수 있게끔 채찍질을 해줘야만이 기업이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 자본시장에 저도 그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하면서 세금 엄청 내셨을 거예요 아마. 주주권을 이렇게 행사를 해왔지만은 단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여러 가지 이제 주주행동권에서 기업을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은 투자자의 그 욕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야, 기업을 잘 경영을 해서 네. 야, 공정하게 분배하고 네. 제대로 가치를 이렇게 평가받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 투자를 워낙 안 해보시니까 예? 예. 이 의사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특히 정부 관료들은 아유 주식하다 걸리면 이제 승진도 안 되고 막 맞습니다. 장차관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주식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만 하는 거지. 예. 그잖아요. 워낙 머리 좋으신 분들이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버신다고.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1,000만 원 주식해도 10억 될 거를 꿈을 꾸면서 합니다. 네, 그럼요. 실제로 미국의 엔비디아 주식 한 4, 5년 전에 샀으면 네. 1,000만 원 돼서 10억이 뭡니까? 그 이상 돼 버렸잖아요. 네, 예를 네, 들면. 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2% 3% 예금하겠죠. 예. 그래 전 국민이 2% 3% 예금 다 하면 일본처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억이다 50억이다 논점이 야 10억까지 놈이 무슨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예. 부자가 맞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도 내가 투자를 잘하면 5억 되고 10억 되고 현 증인이 있잖아요. 여기 그럼요. 맞습니다. 완전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분이 대학을 지금 뭐 얼마나 늦게 갔어요. 네. 거기다가 진짜 고생해가지고 자산가가 됐는데 그렇게 처음에 투자했을 때 진짜 뭐 완전 씨앗 같은 거 하나 뿌려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네? 1,000억 그래서 대 이제 2,000억 대 주식 부자가 투자라고 하는 되셨는데.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 희망을 그렇죠.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꿈과 희망, 기대가 없는 세상은 네. 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꿈과 희망, 기대가 있는 네. 사람들이 기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네.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0억 이상은 소수인데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 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10억 이상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뭐 오렌 버핏이라는 세계 최고의 투자가도 그러니까요. 코카콜라에 투자해서 네. 10년 전에 이 회사도 100불이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1,400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니, 그 워런 버핏이 투자했을 때를 기준으로죠. 아니지. 투자했을 때는 훨씬 그 전에 했었고 아이고. 작년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가지고 코카콜라가요? 코카콜라가 그렇게 올랐어요? 10년 전에 100불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1,400불까지 올랐어요. 14배가 올랐습니다. 아, 우리가 먹은 코카콜라만 거기다 코카콜라 주식만 샀어도 당연하죠. 그래서 코카콜라도 14배 올랐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삼양식품도 뭐 70배 이상이 올랐지 않습니까? 계산해 근데 보면 이제 70배 오른 거를 내가 만약에 진짜 5천만 원 투자해서 57, 35, 35억 되는 거네요. 대한민국 장도 제가 이렇게 뭐 박스피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섹터별로 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요. 예. 지금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KBS 이제 뭐 이런 가장 것들.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2007년도에 2,000포인트 오르고 나서 거의 한 18년 동안 3,000포인트를 이렇게 가지 못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거의 ETF만 사놔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러면은 네. 이제 기업 가치와 더불어서 이제 그러니까요. 주가 가치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뭐 그런 현상이 안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 투자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상법 포함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예, 자본시장법이나 세법까지 이게 보완이 돼서 키우게 되면은 저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세계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업의 성과를 네.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아까 우리 자산 구조를 보면은 72, 3%가 부동산이고 20한 7, 8%가 금융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뭐 5% 미만이 주식자산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산업자본을 재고 있는 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네. 지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식 안 국민은행이나 하죠? 이런 쪽들은 외국인 지분이 지금 77%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 은행들은 주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신한이나 이제 하나 이런 쪽은 70%에서 67%까지 떨어지긴 했지만은 외국인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이런 쪽들도 보면 다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거든요. 아무리 경제 그 지표인 자본시장 지표들이 좋아져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가 돼 있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지속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양극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본시장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고 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탄력 받았을 때 해야 국민들이 돼요. 다 이 기업에 이렇게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고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내가 투자해도 투자된 자산이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보장이 안 되고 또 더불어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고난, 권리 이런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길게 투자하면서 어떤 기업은 제가 일대 주주로 있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 회계장부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고 뭐 그냥 내 회사인데 야 니는 뭐 올라가면 그 팔고 나갈 것인데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제 투자자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약간 수수료 거래세를 내고 함께 이렇게 동업한다. 응원해 주면서 야 니 에서 잘 경영해 가지고 이익 나면은 배당이 됐든 아니면 캐피탈 게인이 됐든 그걸 좀 취하고자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 대표님 같은 분들은 사실 IMF를 겪었잖아요. 네. IMF 때 주식 투자를 하셨을 테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IMF 때 우리나라의 유수의 은행들 금융계가 다 부도나고 뭐 그죠? 그런 상황에서 동전주가 돼 버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뭘 하냐면 상장 폐지를 당하니까 정리 매매를 했어야 돼요. 기억나실 겁니다. 네, 아마. 납니다. 눈물의 정리 매매를 해도 그 정리 매매에서도 거래세를 떼갑니다. 그 거래세는 농특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세제라든지 이 세수라든지 농촌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해온 거예요. 우리는 모르듯이. 그죠? 우리는 부지불식간이지만 계속 어떤 경우에도 세금을 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봐서 이게 파이를 키우면 세수, 정부의 재정도 증권시장에서 훨씬 물을 잘 대가지고 튼실해질 수 있다는 건데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든지 아예 잘하지도 않은 놈한테 그냥 뽑아가버리면 그거 큰 나무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제가 사실 사회가 아니라 우리 업계 대선배님을 만나니까 그냥 저도 막 격정 토론을 하게 됐네요. 아마 이건 사실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를 네. 그냥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 네. 국민들이 기업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이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도 이제 막 공분이 예, 돼서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공감이 된 거죠. 저도 방송 출연하는 게 제가 직접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관계 상충 때문에 불편하죠. 저도 가능한 한 피해왔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상법 문제, 세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라도 좀 이렇게 경험치가 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또 요즘은 뭐 이 블로그나 유튜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 배우고 이걸 또 이렇게 전파를 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에 이제 저도 나와서 이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뭐 먹튀를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물이 이제 조금 들어왔는데 물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큰 배를 띄우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 물을 막 해서 종이배 해가지고 금방 잡초되듯이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그 많은 돈들이 물론 부동산 폭락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네. 적절히 자산 배분이
균형 잡히게 한 데 있으면은 언젠가 위기가 왔을 때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든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게 우리 국민들은 아예 유동성이 없어져 버리는 우리 기업들은 돈의 씨가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우리는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급속도로 예. 좌초될 수도 있는 그 위기 의식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일본의 그 많은 돈들이 다 은행에 예금 이자도 안 주는 은행과 국채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흘러나온 거거든요, 지금. 그 사이에 30년 동안 기던 주가가 사상체육과 쳐버리잖아요. 네. 일본 도쿄에 가시면 외국인도 넘쳐나지만 일본 젊은이들이 눈빛이 바뀌었더라고요.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생동감이 넘치고 한국의 강남이나 한국의 명동거리보다 일본의 시부야나 일본의 긴자거리가 더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주시장이 올라야 된다.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10년 전부터 이제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개선과 또 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렇죠. 통경유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이 이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이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 초심의 마음으로 현 정부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오늘 가져봅니다. 사실 뭐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그 얘기 하다 보니까 벽종털이 내서 어쨌든 주식 투자도 잘 성과를 내시고요. 또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봉사도 지금도 많이 하시지만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